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토양의 성질이나 토양 구조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니까 양토가 가장 좋고 또 입당 구조가 가장 좋고 토양은 산성이나 알칼리성이 아닌 중성이 가장 좋다. 이런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오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토양이 그렇게 양토나 또 아니면 입당 구조나 그다음에 중성이나 이렇게 유지되질 않아요. 입당 구조가 파괴될 수도 있고, 그죠? 파괴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양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학자들께서. 예.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토양이 중성화가 되지 않고 산성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오늘 이제 뒤에 공부를 하겠지만 그렇게 산성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또 염류집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게 쉽게 말해서 재배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대책, 예.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한 강의를 빼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요 내용이 시험에 꾸준하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교재에서는 16면에서 21면까지 그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양 적응성이라고 해갖고, 토양은 제가 이제 토양편 제일 첫 강의 슬라이드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산성도 안 좋고, 알칼리성도 안 좋고, 중성이 가장 좋다 그랬죠. 그죠? 중성에서 가장 잘 자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산성이면 잘 안 자라겠죠. 근데 산성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예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쵸? 무조건 놓고, 산성 토양에서 안 자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이 또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과수가 3개고 일반 작물이 3개 정도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과수는 블루베리나 밤이나 복숭아나 이런 것이 산성통에서도 잘 자라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과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곳이나 잘 자라니까 산성토양이 잘 자라겠죠. 그죠? 원래는 작물은 산성토양을 싫어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감자, 수박. 그러니까 감자도 강원도에서 주로 많이 나지만 다른 데서도 이렇게 재배를 하죠. 벼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도 재배하고 호남에서도 재배하고 경상도에서 재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곳에나 잘 자라니까 산성 토양에 굉장히 강하다. 그죠? 수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 6개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 초년도에 손해평가사 시험 초년도에 나왔는데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최근 트렌드 보니까 과거에 것도 갑자기 한 번씩 이렇게 출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암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맞출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6개니까 가볍게 우리가 암기를 해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잘 자라니까 산성통에 굉장히 강할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보면 산성토양이 약한 거. 보통 산성토양이면 다 잘 안 자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또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산성토양에는 진짜 안 자라. 그냥 산성토양에 딱 재배를 하면 그대로 다 죽어버려요. 이런 거는 또 그 품목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콩하고 여기 보면 엘펄퍼 자원형은 콩과예요. 예. 콩가기 때문에 엘펄퍼 자원형이 그냥 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콩하고 시금치 있잖아요. 시금치 그리고 양파. 이것은 알칼리성 토양에서 재배하면 그냥 그대로 작물 재배가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3개 정도 또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산성 토양이 아주 약한 거. 왜냐하면 강한 것과 약한 거. 제가 이렇게도 이제 구분을 해서 해놔놨지만 그것도 없이 강한 거, 약한 것만 있으면 좀 헷갈릴까봐 제가 같이 했지만 이거는 물을 리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가장 약한 거 3개. 콩, 시금치, 양파. 요 정도는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라고 요게 이제 콩이에요. 콩. 그죠? 예. 콩이고 이게 이제 자원형이고 요게 엘펄퍼인데 구분이 거의 없죠. 근데 콩가다. 그죠? 이 보라색이. 그리고 양파, 시금치. 요거는 산성 토양이 굉장히 약한 거다.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원래 약하지만 작물은 특히나 약한 거는 요렇게 3가지. 콩, 양파, 시금치. 그리고 강한 거는 벼, 감자, 수박. 요게 블루베리예요. 그리고 또 과수가 2개 더 있었죠. 예, 제가 사진 요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어넣지를 못했는데 뭐죠? 그렇죠? 밤하고 복숭아. 그렇죠? 예, 그렇게 6개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성 토양이 왜 생기냐면 원래 중성이 가장 좋은데 중성화된 토양도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은 산성화가 돼버려요. 예, 왜냐면은 제가 뭡니까 유기물 미생물 거기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식물이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뿌리로 그죠? 호흡을 하면 산소를 인간처럼 산소를 먹고 그다음에 뭘 뱉어내죠? 예, 인간도 이산화탄소를 호흡 배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물도 이산화탄소를 땅속에다 배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연이 형성돼서 수소가 생겨버린 거예요. 활산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서 산성화가 되는 겁니다. 토양이 좋은 토양도 그렇기 때문에 개량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H 플러스가 결국은 활산성, 이 수소인데 활산성이라고 이제 뭡니까 그 용어로 명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표화 교질이 증가한다, 활산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그 책에 보면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식물 호흡을 해가지고 수소연이 형성돼 갖고 산성화가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강우나 관계나 탄산, 유기산, 또 부엽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성 토양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질소나 황해산화 뭐 이런 것이 뭐냐면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게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또 공장에서 이제 황산화물이 배출이 돼요. 그런 것들도 결국은 뭡니까? 토양이 산성하게 되는 원인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토양 뭡니까? 필수 원소에서 뭐 질소 비료, 칼륨 비료, 칼슘 비료 이런 거 배웠죠. 예, 이렇게 화학 비료를 토양에다가 뿌려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토양이 또 이렇게 산성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H도 있고 뭡니까? 산소도 있고 뭐 그랬잖아요. 탄산수 해갖고 제가 뭡니까? 토양의 필수 원소 그 대기 중에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탄산수도 토양의 필수 원소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죠. 예, 그것과 결합해 갖고 대체적으로 뭡니까? 작물에 흡수가 되고 있잖아요. 질소나 인이나 이런 거 잘 봐보시면 그죠? 기호가 그죠? 그러니까 산성 비료 같은 거를 이렇게 뿌려줌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토양이 산성화 원인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원인이 있다 정도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중성화됐던 토양, 좋은 토양도 양토가 산성화가 될 수가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양이 산성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이제 어떤 피해가 있는가? 당연하게 작물이 잘 못 자라겠죠. 잘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사진이 바로 양파예요. 양파 여러분. 양파가 보니까 이게 산성토양에서 키워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썩어서 문드러져 버렸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비닐로 이렇게 덮어씌운 거 이게 멀칭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 나는 거예요. 재배와 관련된 게 시험 문제 납니다. 그래서 이 멀칭 이런 것들도 뒤에 가면 제가 뭡니까 재배 관리 쪽에서 가서 따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립니다. 기출문제 나온 거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배학은. 이렇게 하여튼 뭡니까? 이렇게 산성화된 토양에는 양파를 재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성토양에 지극히 약한 게 뭡니까? 콩? 양파? 또 하나가 뭐였나요? 저도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산성토양이 지극히 약하다라고 우리가 꼭 기억하라고 시금치였네요. 그렇죠? 시금치. 그렇게 세 가지 많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배하기 워낙에 단답형으로 묻는 문제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해가 있나? 과다한 수소연이 작물의 뿌리에 해를 준다. 그죠? 예, 식물이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그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작물 재배에 좋은 거지만 땅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뭡니까? 이 수소연을 만들어버리니까 활산성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나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석회가 부족. 석회는 무조건 좋은 건데 이렇게 석회가 부족하게 돼요. 미생물도 아주 좋은 건데 미생물 활동이 적게 돼요. 그쵸? 유기물은 아주 좋은 건데 유기물이 분해가 나빠지게 되니까 결국 뭡니까? 토양이 나쁘게 되는 거죠. 자, 봐보세요. 입탄현성이라는 것은 입단 구조가 좋은 건데 이거 저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성토양은 하여튼 뭡니까? 작물 재배에 나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질소, 고정균 아주 좋다 그랬죠. 콩가에 이게 주로 질소 고정균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콩가 같은 경우는 질소 비료를 안 줘도 돼요. 그죠? 그것도 시험 문제, 기출 문제 3번 나온 거 기억하시죠? 그죠? 다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공부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소 고정 등의 유용 미생물은 아주 좋은 건데 이 활동이 저해되니까 결국 산성토양은 아주 작물 재배에 나쁘게 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토양의 필수 원소인데 이것이 결핍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되겠죠. 근데 알루미늄, 망가늄 이런 거 딱 들어보면 알루미늄 그러면 작물 재배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도리어 이렇게 막 용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작물이 이렇게 양파가 피해를 입는 것처럼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성토양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 단지 지구의 산성토양인데도 잘 자라는 게 뭐가 있다? 예, 블루베리, 밤, 복숭아, 벼, 또 뭐였나요? 감자, 수박, 그죠? 그 정도는 기억해 놓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외울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여튼 산성토양은 나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성토양이 됐어요. 그러면 뭡니까? 지금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바로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여기 봐보면 석회와 유기물을 시비해준다. 이게 답이에요. 맨날 답이.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내 산성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풍의 대책이 뭐예요? 내풍성 작물을 재배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예. 왜냐, 풍에 강한 거, 내풍. 예, 그런 것처럼. 이 산성토양에 잘 자라는 작물을 재배하면 되는 거예요. 내습성, 만약 습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내습성 작물을 뭡니까? 재배하는 것이 답의 대책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습해, 수분에서 수분 강의에서는 그 뭡니까? 내습성 작물을 뭘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벼, 그죠? 벼는 그 뭡니까? 그 물 있는 데서 잘 자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말했죠. 이 내산성 작물을 재배한다. 결국 뭐 산성토양이에요. 그럼 여기는 뭘 심으면 되겠습니까? 복숭아나 밤이나 그죠? 벼나 뭐 이런 것들, 예,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감자나,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심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잘 안 납니다. 용성, 인비, 이것도 이제 이거 제가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있으니까, 예, 이렇게 육룡밭이 제전에 인산 비료래요. 인산. 예, 인산 비료를 시비해주면 좋다. 이겁니다. 인산도, 뭡니까? 좋은 거죠. 그죠? 뿌리 발육,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가장 주로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석회와 유기물. 이게 답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1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유기 무조건 먹고 작물 재배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석회는 뭐라 그랬죠? 만병통치약이다. 무조건 넣고 작물 재배 석회 뿌리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걸 해주면 결국은 토양 반응과 입단 구조는 좋은 거니까 개선되고 완충 능력이 증대. 완충 능력은 어디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예, 유기물에서 말씀드렸죠. 유기물이 역할을 해갖고 완충 능력이 증대된다. 산성비가 내려도 예, 토양이 산성화가 쉽게 산성화되지 않는다. 잘 변하지 않는 능력, 완충, 충격을 완화하는 능력, 그쵸? 예, 바로 그것이 증대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기물이 좋은 거예요. 이거 바로 거기서 이렇게 또 연결되지 않습니까? 유기물에서 강의를 드렸는데 결국 이거 또 연결되죠? 예,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산성토양이 됐다. 그러면 석회, 유기물 이걸 가장 먼저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1회부터 이제 나왔던 문제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초년도에는. 자, 보세요. 토양 pH가 가장 낮은 거.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게 이제 산성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중성이고 알칼리성이 가장 크죠. 예.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게 뭐냐면 이 블루베리 나무예요. 예. 블루베리가 pH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성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죠? 예. 잘 자라니까 예. 이것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산성 토양이 가장 약한 작물. 강한 게 아니라 벼나 감자나 수박은 어떻게죠? 강하다 그랬죠? 예. 약한 거는 뭐죠? 콩하고 뭐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금치, 그 다음에 하나 뭐? 그렇죠? 양파. 이렇게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4회 때는 뭐 나왔나? 토양에 석회를 시용하는 주요 목적. 뭐죠? 예, 석회는 무조건 넣고 좋은 거, 좋도록 하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산성 토양을 개량하는데 가장 뭡니까? 석회를 뿌려주면 된다. 그래갖고 일부러 제가 그 재배자가 석회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 사진까지 올린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6개는 또 어떻게 나 산성토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가 물었네요. 자, 토양 용액에 놓아있는 수소에는 치안산성 이온이다. 아니죠? 뭐죠? 활산성, H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활산성인데 치안산성이다 했으니까 요게 틀렸고요. 석회를 이용하면 산성토양을 교정할 수 있다. 요것만 알아도 다 풀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석회만 기억해도 예, 산성토양 개량대책 석회 이것만 기억하면 푸는 거예요. 뭐 나머지 잘 몰라도.
토양 입자로부터 취한성 염기의 용탈로 억제되면 토양이 용탈이 되면서 산성화가 되는 거죠. 그쵸? 예, 억제되는 것이 아니죠. 이게 틀린 거고요. 콩은 벼에 비해 산성 토양이 강한 편이다? 아니죠. 콩이 굉장히 약하다 그랬죠. 콩하고 엘펄퍼 자원형 콩과 같이 이렇게 합쳐서 콩이라고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시금치, 양파, 이게 산성 토양이 지극히 약한 거죠. 예, 결국은 옛날에는 이렇게 묻다가 이렇게 지문으로도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강한 거, 약한 거는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결국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까지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외울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염류집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염류집적이 어떤 건가? 지표수나 지하수 등에 함유된 염분이 강한 증발작용하여서 토양 모세관수의 수직과 수평 이동을 통해서 염류라는 게 이제 토양의 필수 원소입니다. 칼슘, 갈륨, 마그네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집적돼. 비료가 이렇게 집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즉, 그래갖고 이게 뭔 뜻이 잘 읽어도 잘 모르겠죠.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사진을 딱 올린 겁니다. 쫙 봐보니까 뭐예요? 논바닥 쫙 갈라듯이 빼석 말라져. 땅이 그냥 빼석 말라갖고 이렇게 금이가 있죠. 그러니까 물기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 쫙쫙 말라갖고 결국은 이렇게 여기에 좀 파란색 있고 이런 거 지금 뭐겠습니까? 여기 비료 성분들이 이렇게 뭡니까? 여기에 딱 말라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염류집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라고 기출문제에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염해가 염류집적이다라고 여러분 같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지금 봐봐요. 염류집적은 토양 수분 증발량이 관수가 이제 물을 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토양에 물이 되는 것보다도 증발되는 것이 더 많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빼싹 말라지는 거겠죠. 당연히 외울 필요가 없죠. 사진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그죠? 그리고 산성 토양일수록 심하며, 예, 산성 토양이면 당연히 작물 재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염류집적도 산성 토양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온실 안에서 그대로 토양 중에 남아 축적되면서 영양소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즉 뭐냐면 이렇게 맨 땅에서도 염류집적이 많이 나오지만 요즘은 이제 시설 재배를 하잖아요. 그죠? 시설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 비닐하우스 쳐놓고 거기 이제 그 토양에다가 계속 작물을 심다 보면은 거기 비료 성분이나 이런 것이 뭡니까? 일반 그 노지 같은 데는 비가 와버리면 비료 성분들이 좀 이렇게 쓸려서 없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되는데, 그 뭡니까? 비닐하우스는 그 자연적인 강우 같은 것이 뭡니까? 직접 맞닿지를 않잖아요. 그죠? 물이 필요하면 직접 이렇게 뿌려주고 그러지, 비가 직접 내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염류집적이 더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나 봐요. 온실 안에서. 그래서 대체로 시설 작물에서 이렇게 염류집적이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하여튼 염류집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뭡니까? 비료나 이런 것이 많이 집적돼갖고 빼석 말라지는 거, 이걸 갖고 염류집적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뭡니까? 된 것이 결국은 뭡니까? 여기 잘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당연하게 잘 안 자라겠죠.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작물의 토양 수분 흡수가 어려워지고, 당연히 수분이 없으니까 흡수가 어려워질 거고, 용량사의 불균형을 초래하다. 그렇죠? 예, 지금 당연하게 이게 이제 나쁜 거예요. 염류의 노분도가 높으면 삼투압에 의한 양분 흡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죠? 예, 이것이 뭡니까? 이 삼투압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분이 제가 뭡니까? 앞에서 강의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내동성 거기에 아마 삼투압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삼투압을 여러분들께 네이버 검색해서 공부해 봐봐요. 삼투압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나오지를 않잖아요. 이렇게 지문을 읽을 때 그것을 우리가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투압이라는 것은 삼투압이 높다 그러면 물이 어떻다고요? 없는 거, 예, 별로 없는 것을 삼투압이 높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삼투압에서 지금 현재 물이 없으니까, 예, 양분의 흡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토양의 수분 포텐셜은 낮아진다 그랬죠? 요게 이제 또 기출문제가 됐어요. 염류집적에 관련돼서. 자, 수분 포텐셜은 뭐라 그랬죠? 제가 물이 많으면 수분 포텐셜이 높은 거야. 그죠? 그래서 물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해갖고 그림을 그려드렸죠? 어떻게 그려드렸나요? 뿌리에서 그 다음에 줄기를 통해서 잎의 기용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이렇게 뭡니까? 물이 이동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뿌리 쪽에가 물이 많으니까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뭡니까? 대기가 물이 없으니까 거기가 수분 포텐셜이 낮겠죠.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래갖고 뭡니까? 물의 이동 경로도 그렇게 수분 포텐셜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는 수분 포텐셜이라는 것은 물이 많으면 높은 거고 물이 없으면 수분 포텐셜이 낮은 거예요. 토양 수분 장력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물이 하나도 없다. 지금 이것은 이 토양이라고 하면 수분 포텐셜이 뭡니까? 높아요, 낮아요? 예, 토양 수분 장력은 굉장히 높겠죠. 건토 상태 이럴 때는 그렇죠. 예, 물을 빨아당기려는 힘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묻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문이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앞에서도. 아셨죠? 그러면 여기 토양 수분 포텐셜 어떻죠? 물이 없으니까 높다 낮다? 낮아진다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분 포텐셜은 물이 많으면 수분 포텐셜이 높고 예, 물이 없으면 수분 포텐셜이 낮아진다. 그렇게 이제 그걸 기억하시라는 것이 여러분께서 이제 정확히 머릿속에 딱 이렇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쵸?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어요. 뒤에서 한번 딱 풀어보겠습니다. 또 대책은 뭐겠어요? 대책은 무조건 놓고 이게 유기물. 유기물이 뭔데 이게 그러니까 만병통치의 예라니까요. 제가 그 토양 1편에서 그냥 그대로 양토가 좋고 입단 구조가 좋고 유기물이 좋고 토양 미생물이 좋고 석회가 좋고 이렇게 계속 모간수가 좋고 이 몇 가지 떠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대책이 이렇게 다음 주 대책은 하면 이거 뭐 가나다라 마바로 외우는 게 아니죠. 예. 딱 읽어보고 대책인 것은 아닌 것은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면 딱 읽어보면 유기물은 좋은 거야. 그러면 무조건 놓고 맞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재배에 좋은 거 그렇게 기억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담수 처리한다는 게 물을 여기다 대주는 거겠죠. 예, 뺏어 말랐으니까 당연히 맞겠죠. 객토 및 심경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라 있으니까 팍 긁어내주면 어떻겠어요? 좀 이렇게 좀 나아지겠죠. 예, 피복물을 제거한다. 예, 막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돼 있는 거 막 그러면 이제 그 피복물부터 제거를 할 거고 흡비 작물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비료 성분이 말라 비틀어져 있으니까 잘 흡수를 못 하겠죠. 예, 그러니까 옥수수나 수수 같은 경우는 비료 성분을 잘 빨아당기나 봐요. 특히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뭡니까? 광합성에서 시포식물이라고 했고, 그건 고온, 건조한 데서 잘 자란다 해갖고, 수분이 없어도 결국은 그 제가 말씀드렸죠. 옥수수 뿌리 같은 게 굉장히 굵죠. 예, 굵어요. 그래갖고, 수분이 없어도 건조한 상태에서도 벼보다도 잘 자란다. 그래서 광포화점이 높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라 그랬죠. 그게 다 지금 제가 떠들고 있는 것이 다 기출문제가 됐던 거고 맨날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봐보세요. 옥수수도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곳에서 잘 자라는 것, 잘 자라고 비료 성분을 팍팍팍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옥수수 뿌리가 굉장히 이렇게 굵잖아요. 그러니까 잘 빨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흡비작물, 예, 옥수수, 수수 같은 거 이런 것이 됩니다. 아직까지 이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과 연관해서 나오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셨죠? 다 그러니까 재배하기 큰 이론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이제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염류집적이라고 나오지 않고 옛날에 이렇게 염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요 칠에는 염류집적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같은 내용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이거랑 뭐 차이가 있는가 더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출제위원마다 조금씩 이제 뭡니까? 용어를 다르게 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양 수분의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을 때, 그죠? 증발량이 많으니까 빼싹 말라지는 거죠. 하여튼 염류집적 나오면 무조건 빼싹 마른 그것만 쭉쭉 갈라진 거 땅,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설 재배 시 비료의 과용, 그죠? 시설 재배. 예. 그러니까 뭡니까? 노지 재배보다 시설 재배에서 더 많이 발생하겠고. 여기 봐보세요. 토양의 수분 포텐셜이 높아진다? 어떻죠? 빼싹 말라 있어요. 그러면은 수분 포텐셜은 뭡니까? 물이 없으면 낮아지는 거죠. 예, 그렇게 그래서 무조건 놓고 제가 그렇게 기억하라는 이유 이제 드디어 이해하시죠. 이걸 갖고 무조건 높아진다 낮아진다 염류집적에서 아무리 외워봐야 막상 시험장에 가면 높아지나 낮아지나 분명히 내가 보긴 봤는데 하고 고민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수분 포텐셜이 물이 많으면 높은 거고 물이 없으면 낮은 거다.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더 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염류집적은 물이 바싹 말라져 있으니까 논바닥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수분 포텐셜은 물이 없으니까 낮아진다. 근데 높아진다 했으니까 틀렸네. 이렇게 풀면 좋습니다. 자, 토양 수분 흡수가 어려워요. 왜 빼싹 말랐으니까 흡수가 어려워지죠. 영양소 불균형. 그죠? 그러니까 뭐 가나다라 해갖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딱 그 논바닥 갈라진 거 하나 그것만 딱 염류집적이라고 딱 기억해 놓으시면 문제를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기출 오해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재배 시 여기 시설 재배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수분의 증발량이 관수량보다 많을 때 이렇게 또 쓴 걸 또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그죠? 비료 성분에 집적으로 작물의 토양성 흡수 어리죠. 불균형 처리한다. 뭐 그대로 요 지문을 갖고 그냥 문제를 만든 거예요. 뭡니까? 연매. 예. 자, 7회 또 이제 나왔죠. 뭐 2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염류수조 대책이 이제 대책을 물었어요. 흡비작물, 그 비료를 흡수하는 작물, 예, 옥수수, 예, 신경과학 핵도 담수 처리 다 맞는 거고. 이게 뭐 가나다라를 안 외워도 된다 그랬죠? 예, 읽어봐 보면 무기물. 무기물은 뭐냐면요. 제가 그 뭡니까 작물 재배 유기물 무조건 좋은 거야 이렇게 외우라는데 무기물은 쉽게 말해서 그 뭡니까 그 암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무기물이에요. 무기. 그죠? 예. 그런 것이, 그 무기물은 아니죠. 유기물을 시험해야 되는데, 그죠? 그것만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초년도에 이제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최근에 토양 침식이 뭐 나오고 문제가 그럴 때는 그것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토양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를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일부러 이렇게 딱 사진까지 이제 뭡니까 해갖고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는데 저도 이제 뭐 청경재배, 초생재배 이게 뭔지를 몰랐다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잘 해보면 풀어보면 이 초생이라는 거는 풀을 키우다. 풀조자에다가 생, 예, 그죠? 예, 그, 뭡니까? 풀을 요 생, 풀로서 이제 그 생장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쵸? 예,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수원 가봐보면, 뭡니까? 복숭아라든지 복숭아 나무 같은 게가 대표적인 건데 대부분 평지에서 과수원이 키우질 않고요. 산 비탈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그 과수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평지가 아니고. 예, 이런 평지면 좋은데 이렇게 대부분 비탈길 언덕, 산, 그 등성이 있잖아요. 언덕 같은 데다가 보통 과수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탈진 곳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토양이 이렇게 뭡니까? 이게 잔디 같은 이런 거 풀이 없으면 그게 다 쓸려 내려가 버리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나무도 다 쓰러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탈진 곳에는 다 이렇게 풀을 키워요. 풀을 키우면서 이렇게 가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초생재배라고 하고요. 청경재배라는 거는 청경 깨끗하다. 풀을 푸르게 깨끗하게 그 뭡니까 경작한다 하니까 잘 봐보시면 알지만 그 토양에 뭐 풀 같은 거 없죠. 예, 완전히 그냥 토양만 있는 상태에서 키우는 거예요. 이걸 갖고 청경재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멀칭재배, 부초재배, 멀칭 제가 계속 아까 전에도 그 사진 보면서 이게 이 비닐 같은 거 덮으신 거 이걸 갖고 멀칭이라고 합니다. 해갖고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뒤에서 해주겠죠 했죠. 네, 바로 이런 것이 멀칭재배. 왜 멀칭재배를 하는지는 뒤에 가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멀칭해서 재배하는 것을 멀칭재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로 이제 그 뭡니까 토양을 관리하는 거다 해갖고 일반 뭡니까 그 재배학 이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셨죠? 그래갖고 이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하는데 요거만 딱 떠올리시면 장점 단점을 구태여 이렇게 뭡니까 뭐 외우고 할 이유도 없어요. 잘 봐보세요. 장점은 뭐 있어요? 병충해 잠복치를 제거 이렇게 풀 같은 걸 안 키우니까 병해충이 뭐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게 없겠죠. 그런 것을 제거하는 거고 또 과수와 잡초사 영양분이 경합이 없다. 여기 풀 같은 걸 안 키우니까 만약에 영양분이 있으면 그대로 여기 과수 나무만 그냥 빨아먹으니까 경합이 없게 되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런데 제 단점은 토양의 입단이 파괴된다. 왜 입단이 파괴되겠어요? 입단 파괴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이제 이해되시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막 강풍이 태풍 강풍이 불거나 뭐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하면은 결국 뭡니까? 이게 흙에 실려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토양 입단도 예, 파괴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수분 증발이 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대로 여기에 물기가 있는데 햇볕을 딱 내리지면 그대로 증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분 용탈은 또 쉬울 거고 토양 침식이 우려가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이 청경재배구나. 딱 사진 하나만 떠올리시면 되고, 초생재배 한번 더 볼까요? 예, 침식이 억제돼요. 여기 봐보세요. 풀을 키우니까 침식이 안 되겠죠. 양분 용살도 억제되겠죠. 풀로 다 이렇게, 뭡니까, 덮여 있으니까. 그죠? 또 지렁이도 유지될 거고, 풀이 한번 덮어주니까. 그렇죠? 예, 지연 조절 효과도 있을 거고. 예,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단점을 보면 또 이 초생재배 이제 하고 또 이제 반대가 되겠죠. 예, 요 쉽게 말해서 양분을
과수가 이렇게 막 양분을 빨아당겨야 되는데, 질소 필요하면 질소도 빨아먹고, 뭡니까? 그 칼륨이 필요하면 칼륨도 빨아먹고 해야 되는데, 이 풀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분 경합이 있고, 뭐 병충해 잠복 요소가, 쉽게 말해서 이 병해충이 여기서 살기 쉽게 되겠죠. 이 맨땅보다는. 그쵸?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뭐 이렇게 그렇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알면 충분히,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풀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될 건 바로 이렇게 맨땅에 보다는 이렇게 풀을 키워서 하면 토양 침식이 방지되는구나. 토양 문제가 그런 식으로 요새 나오고 있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풀을 키워서 재배하는 것이 왜 기울을까 하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멀칭하는 것도 당장 보면은 토양 침식이 방지가 되고, 뭐 지온 유지, 토양 유기물이 증가하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멀칭을 하는 거예요. 왜 비닐하우스를 키워서 할까? 이게 시험 문제, 다음 주 멀칭 재배 이렇게 하는 그 목적이 아닌 것 해갖고 나온 게 한 두세 번 돼요. 바로 요겁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그 공부를 지금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예. 바로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잡초가 너무 많이 발생되면 안 좋잖아요.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요 배추를 키우고 있는데 잡초가 막 자라버리면 양분을 빼뜨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잡초를 발생을 안 되도록 하고, 이렇게 하려고 여기다 비닐 멀칭을 해서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장점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년도에 이렇게 이제 1회, 3회 때 나온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초생법이니까 풀을 키워서 재배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장점이 아닌 거. 입단하고 초수제 되고, 지형 유지도 되고, 침식과 양분 유실도 방지하고, 그죠? 예, 유목기에 양분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양분이 경합되죠. 예, 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진 하나만 딱 떠올려버리면 이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걸 갖고 외우고, 가나다라 해갖고 그걸 막 공부하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재배학은. 예,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딱 이제 드러나죠. 자, 3회 보겠습니다. 과수원의 토양 관리 방법. 과수원 관리가 쉬워요. 양분 용탈이 발생한다? 그죠? 예, 토양 침식으로, 입단이, 침식된다 하는 거 결국 뭡니까? 풀을 키우지 않고 맨 땅에 놔둬버리면 태풍이 불고 집중호우가 발생이 되면 그 토양이 막 쓸려 내려갈 거 아닙니까? 즉, 그걸 갖고 뭐라고 하죠? 예, 청경재배. 그죠? 풀을 청자, 깨끗할 청자, 청결하다 때 청자, 그런 청자를 쓰겠죠. 그렇죠? 청결할 때 청자, 깨끗하다. 그러니까 풀도 안 키우고 그냥 맨 땅이다. 그런 거예요. 그 맨 땅에서 재배하는 것을 청경재배라고 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바로 청경재배가 되겠습니다. 예, 기출문제도 나왔고 해갖고 제가 또 그렇게 청경재배가 뭐고, 그 다음에 초생재배가 뭐고, 멀칭재배가 뭔지 그 교재도 그렇게 같이 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해 제가 이제 그 예상했던 문제인데 이 산성토양이 이게 나왔어요. 예. 가장 약한 작물은 뭡니까? 콩, 양파, 시금치. 예,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죠. 이거는 지극히 약한 거죠. 그죠? 지극히 약한 거고, 이 블루베리는 뭐죠? 강한 거죠. 예,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는 거. 블루베리, 복숭아, 벼, 그 다음에 뭐죠? 복숭아 벼, 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감자, 수박, 그죠? 그렇게 우리가 6개는 꼭 기억해 놓자라고 말씀드렸죠. 예. 오늘 자꾸 제가 떠드는 게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또 이해가 되거든요. 예. 자, 산성토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요게 이제 제가 그 작년에 이렇게 예상 53번이 나올 거다 했는데 그 작년에 또 산성토양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치환성 염기가 용탈되어 미표화 교질이 늘어나면서 산성토양이 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토양에서 그 작물이 뿌리가 호흡을 하고 이러다 보면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것이 결국은 활산성화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산성토양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나친 화학비료 사용이라든지 자동차에 배출된 질소, 산화물들도 산성토양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쵸? 제가 그래서 사진까지 그려서 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성토양이 되면 토양의 입단현성이 져요. 그죠? 산성토양이 나쁜 거니까 입단현성은 좋은 게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알루미늄이온이라든지 망간이온이 용출되어 작물에 피해를 준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자, 활산성이 어떻게 되죠? 증가되죠. H 플러스가 증가가 돼가지고 뿌리에 피해를 줘서 질소교전등의 유용미생 활동이 저해되죠. 이 감소가 틀린 거예요. 그죠? 증가인데,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토양 또 이렇게 또 했네요. 염류집적. 예, 염류집적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왕이면 딱 더 정확하게 핵심 내용을 더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일부러 갈로 문제로 만들어 왔습니다. 염류집적은 토양 수분이 증발량이 관수량보다 어떻게 되죠? 증발량이 관수량보다 많아야 되죠. 많아야만 뺏어 말라버리니까. 그쵸? 많을 때. 그리고 어떨 때 심하죠? 예, 산성 토양일수록 심하다. 그쵸? 예. 염류집적으로 인하여 토양의 수분 포텐셜은 어떻게 된다 그러죠? 예, 뺏어 말라 있으니까 물이 없는 것은 수분 포텐셜이 높다 낮다? 낮다. 예, 수분 포텐셜은 낮아진다. 다시 한번 더 꼭 기억을 하십시오. 기존에 기출되었던 지문이고요. 이것이 꼭 또 수분 포텐셜만 묻고 이렇지를 않잖아요. 재배하기. 그죠? 이렇게 연관지어서 같이 묻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염류집적의 대책으로는 뭘 하고 잠수 처리를 하고 객토 및 신경을 하고 흡비작물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죠? 무기물입니까? 유기물입니까? 그렇죠. 유기물이 좋은 거죠. 무기물 암석을 거기다 뿌려줘 봐봐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기물.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뭡니까? 1강부터 지금 대기, 그다음에 뭘 했죠? 빛도 하고 수분하고 온도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토양, 그죠? 토양도 지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배 환경이 전부 다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볼 수 있도록,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문제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한번 복습 차원에서 공부해 보도록 제가 한번 문제를 만들었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이랬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 속도는 어떻게 되겠죠? 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 속도는 호흡 속도는 감소하는 게 좋은 거라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질문이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광합성은 어떻게 되죠? 반대적으로 증대되죠. 왜 그러겠습니까?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 만나면서 광합성을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아야 잘 되겠죠. 그렇죠? 예, 높아지면 광합성은 증대되고.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그 대기편 1강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워낙에 제가 볼 때는 재배학과 관련한 그 이론에서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이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꼭 숙지하시면 10회 시험에서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토양 중 치안성 염기가 용탈되어 미표 기질이 늘어나는 것을 산성 토양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이다. 우리가 직전에 지문에서 한번 공부를 했죠? 예, 맞고요. 산성 토양 개량 대책으로는 토양 반응과 입단 구조 개선, 완충 능력 증대를 위하여 석회와 유기물使用. 그죠? 이 석회 유기물 뿌려주는 게 가장 만병통치약입니다. 산성 토양에서 이것도 맞고요. 토양에 수분이 많으면 수분 장력이 작아지고, 예, 토양 수분 장력했을 때, 그죠? 왜냐면은 수분이 많으면은 빨아당기려고 하겠습니까? 지금도 많은데 뭐하려고 빨아당겨요? 토양 수분 장력이 낮아지겠죠. PF 값이, 그죠? 예, 작아지고, 수분이 없으면 수분 장력이 커진다. 수분 장력이 제일 큰 게 7인가 그럴 거예요. 건토 상태, 그죠? 바싹 말라있는 상태. 그럴 때가 아마 장력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를 7이라고, 건토 상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이네요. 수분 포텐셜도 나왔습니다. 수분 포텐셜은 단일량의 수분이 갖는 잠재 에너지로 물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맞죠? 예, 높은 곳이 뭡니까? 수분 포텐셜이 많다, 높다. 이것은 지금 뭡니까? 물이 많다는 거죠. 물이 많은 것은 작물이 어디가 많아요? 뿌리 쪽에가 많을까요? 이파리 쪽에가 많을까요? 뿌리 쪽에가 많겠죠. 지하수가 흐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 있는 데서 줄기를 통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대기로 뭡니까? 물이 이동한다. 수분 포텐셜의 이동 경로가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결합수. 결합한다 하니까 벌써 여러분들 이제 떠오르시죠? 예, 모관수가 가장 좋은 거다. 그거 꼭 기억하라는데 결합수는 지금 뭡니까? 결합해야 돼 하니까 결국은 이거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토양에. 건토 상태예요. 그쵸? 예, 바로 그것이 결합수입니다. 작물이 흡수 이용할 수 없죠. 예, 당연하게 물이 없으니까. 모관수는 작물 재배에 가장 유용하게 이용합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네요. 자, 식물은 증산작용으로 체온을 조정한다. 그렇죠. 예, 그 잎의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배출돼 함으로써 체온을 조절하는 거예요. 맞는 지문이고, 광합성.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뭡니까 명명하는 것도 있어요. 다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저 온도의 범위는 호흡 작용보다 낮다. 야 이게 어디서 나오죠? 이게 그 기출도 한번 나왔고요. 요것을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뭘 말씀드렸죠? 고냉지 배추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과합성은 잘 되는데, 고냉지에서 재배했을 때, 그 고냉지에서 온도가 좀 낮다 보니까 과합성은 잘 되지만 호흡은 안 되더라. 식물은 호흡이 안 돼야만이, 어떻게 되죠? 감소해야만이 더 잘 자란다라고,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다 보세요. 이산화탄소는 작물 재배에 좋은 건데, 호흡 속도는 감소한다. 과합성은 증대된다.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가 작물 재배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 속도가 감소를 하려면은 뭡니까? 고랭지는 그 온도가 과합성 되는 온도에도 그 호흡을 하려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고랭지는 어때요?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이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랭지 배추가 더 이렇게 그 상품화 되고 그것이 굉장히 배추가 아주 상품 최상품 그런 배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하작용보다 낫다 하는 이것도 맞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기출 문제가 나왔던 건데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에 자꾸 고냉지 배추 갖고 또 설명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앞으로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수분이 과잉되거나 빛이 부족하게 되면 식물은 웃자라게 돼. 그죠? 이 수분 부족 시에 그 나타나는 현상, 빛이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에 하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럴 때 대표적으로 식물은 웃자란다. 키만 쭉쭉쭉쭉 크는 거 있잖아요. 화분에다가 제가 키 쭉쭉쭉 크는 거 그 사진 올려서 붙여드렸죠? 그걸 갖고 웃자라는 거예요. 그죠? 빛이 부족해도 그렇고 물이 너무 많이 돼도 그렇고 쭉쭉쭉 키만 물 때처럼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맞네요. 자, 탄산시비라는 게 뭐죠?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다 막 뿌려주는 거예요. 왜 뿌려주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과합성은 잘 되고 호흡 속도는 감소하고 이러니까 작물 재배 좋으라고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재배 환경을 지금까지 공부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지금 이 모든 공부가 농학자들이 연구했던 것이 결국 뭡니까? 어떤 재배 환경에서 작물이 가장 잘 자라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잘 자라는 거구나. 그것만 딱 우리가 명심하고 있으면 그게 가장 작물 재배에 좋은 거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재배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셨죠? 잘 봐보세요. 탄산시비는 인위적으로 이산화탄 농도를 높여주는 거. 그쵸?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는 게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고요. 당연하게 탄산시비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작물 재배에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구태 힘들게 말라고 이산화탄소를 시비해 주겠어요. 그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광포화점이 높아져서 광포화점이 높은 것은 작물 재배에 유용하다. 그래서 옥수수, 수소, 포식물이 결국 뭡니까? 제가 이 비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벼보다도 광포화점이 높아가지고 작물 재배 고온 건조한 상태에서도 잘 자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자, 봐보세요. 광포화점이 높아지는 것은 작물 생육에 유리하다. 맞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죠. 오늘 그래서 여기 지금 잘 봐보면 모든 게 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인데 여러분께서 이것이 딱 이해가 된다 하면은 공부가 다 끝난 겁니다. 재배 환경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오늘 이걸 이제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제 8회는 어떻게 나왔나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딱 문제 보면 이제 껌딱질 겁니다. 생화적 환경에 대한 이게 뭡니까? 이게 산성화 중두성이다. 이런 것은 뭡니까? 화학적 연구를 한 거죠. 그죠? 물리적 특징을 연구한 게 아니고, 바로 그런 거예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높은 강우 또는 관수량의 토양에서는 용탈작용으로 토양에 뭐가 촉진되죠? 이렇게 용탈되고 하다 보면 그 토양에 뭐가 되겠죠? 산성화가 되겠죠. 염류집적 연기야 이런 건 아니죠. 그쵸? 산성화입니다. 또 이 토양에서는 아연과 망간 흡수율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높아지겠죠. 용출되니까. 망간이온. 제가 그래서 알루미늄, 이거 작물 재배 나쁘겠다. 벌써 느껴지죠? 알루미늄이온, 망간이온이 용출돼서, 작물에 피해를 준다라고, 제가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흡수율이 당연하게 높아지겠죠. 그죠? 반면 탄질비가 높은, 탄질비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탄소 있잖아요. 예, 이산화탄소와 질소, 예, 질소가 N이지 않습니까? 요걸 갖고 그 뭡니까? 탄소가 위에 있고 분자고요. 예, 그 질소가 밑에 있어요. 요걸 갖고 이제 탄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탄소가 만약에 10인데 질소가 1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예, 10입니다. 그죠? 그런데 질소가 만약에 5가 되면 어떻게 되죠? 예,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질소가 요 밑에 분모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죠? 탄질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탄질비가 높다라고 하는 거 질소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유기물의 토양에서는, 유기물 토양은 아주 좋은 거죠. 그죠? 미생물 밀도가 높아져서 부숙시 토양 질소 함량이 어떻게 되죠? 예, 탄질비가 높다니까 벌써 답이 나와 있죠? 질소 함량이 어떻게 되죠? 예, 감소해요. 탄질비가 높다는 제가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C 분의 N, 요게 이제 탄질비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N이 낮아져야, 질소가 낮아져야 이게 탄질비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쵸? 예, 높은 이랬으니까 여기서는 예, 감소된다. 그러니까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요 이제 탄질비는 요 뒤에 그 뭡니까? 춘화 뭐 이렇게 그쪽에 가서 따로 이렇게 또 한번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구회 시험도 보면 이제 또 이렇게 산성화로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이렇게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딱 보면 그냥 콩가 작물의 작황 부족을 어려움이 갖고 농가를 찾은 A손을 평가사의 재배지에서 판단을 옳은 것. 칼슘 부족 현상이 발생했대요. 근데 근육은 활력이 떨어졌대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토양에 필요한 내용들이 없어지죠. 그죠? 근데 망간 장애 피해, 알루미늄 망간이온이 용출되어 작물에 피해를 준다. 산성화가 되면 분명히 공부를 했죠. 그 공부한 것을 이렇게 이제 하나 이렇게 정리해 갖고 야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거예요. 예, 봐보면 결국 산성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쵸?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일주락 부족에서 뭐 망간 장애가 발생하고 이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까지 해서 토양까지 이제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 그 교재 신청은 여기 제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연로에서 좀 신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